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지금 전체 외부 환경 안에 산업 안에 있는 기업이 운전자본을 통해서 이 생태계 안에서 그 교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본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협상력과, 즉 사업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협상력과, 그 다음에 재무 융통성을 좌우하는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자금 융통성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협상력의 그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세분해서 분석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재무제표 안에 있는 항목 가지고는 큰 항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결 감사 보고서의 주석 사항들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등으로 이렇게 매출 채권 내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타 채권에 대해서 매출 채권 연령표라든가 대송상각 그 비율, 충당금 설정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 정보를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채권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려면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발 채무 및 약정사항 내지는 우발 부채 및 약정사항에서 보시면 그 매출 채권 매각 할인 만기 미도래액을 통해서 매각되었으나 아직 도래하지 않아 우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 융통에 관한 정보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은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재고자산 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원재료, 미착품과 같이 구매 과정에 관련된 재고가 있고요. 제공품, 반제품, 부분품 등과 같이 생산 과정에 관련된 재고가 있고, 제품, 상품과 같이 판매와 관련된 재고로 나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금액이 전체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지는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봐가지고 이상치가 존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 관련된 매출액이 펑 튄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이 왜 튀어 올랐는지, 생산 관련돼서는 생산 공정에 이상이 없었는지, 판매 과정에서의 이 값들이 튄다면 판매 과정에서 어떤 그 판매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라는 것들을 세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매입 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매입 채무의 구분 내역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전자채권, 구매카드 등 뭐 이런 것들의 내역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런 금액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매출 채권이 늘거나 줄을 때는 매출액 대비 과다한 원인이 있고 과소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역들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매출 채권이 늘으면 그걸로 끝 아니야? 아닙니다. 판매 과열이 돼서 매출 채권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매출이 늘면서 매출 채권이 늘었겠죠. 불경기 회수 지연이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 채권이 늘었을 거예요. 악성 채권이 누중돼 있다 그러면 계속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연도마다. 그랬으면 사실은 부실 매출 채권을 털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실화 여부나 재무 분식을 위해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의 원인에는 매출 채권을 매각 할인을 해버렸으면 장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매출 채권이 작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손 처리를 하거나 채권 회수 여부 검토를 통해서 삭제를 했으면 매출 채권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분식을 해서 자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매출 채권이 줄어들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 자산의 경우도 원자재 비축을 한 경우, 생산 공정 이상이 생긴 경우, 마케팅 실패를 한 경우, 제품 개발 실패를 한 경우로 그 과다의 원인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소의 원인은 원자재난, 생산 공정 이상, 판매 과열, 재고 헐값 매각을 통해서 자금 마련했는지, 재무 분식을 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파악이 되면 세부 내역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입 채무의 경우도 매출 실적의 저하 원인인지, 원자재 비축의 원인인지, 자금 부족에 따른 채무 연기인지, 납품 관계사 부실 재고가 커진 건지, 과소의 원인이라면 기업 부실화로 현금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든지, 뭐 이런 거죠. 매입 그 납품하는 업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납품을 하면서 기업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도무지 안 되겠다. 현금 안 주면 우리 거래 안 하겠다라는 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금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입 채무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겠죠. 잉여 자금으로 현금 결제를 하고 할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삼성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매출 채권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그룹에서는 현금을 직접 결제를 바로바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결제 직접 하는 만큼 그만큼 매각 할인에 따른 할인을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을 사전 할인을 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꼭 그 매입 채무를 자금 선결제를 해준다는 게 좋을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개념상으로만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실제 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부 정보를 접촉 가능한 기관 투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운전 자본에 이상이 있다. 특히 매출 채권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거래 업체별로 매출액과 매출 채권 잔액을 그 연도별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이 있다가 줄었죠. 제일 큰 데인데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대신 두 번째 회사를 보니까 매출이 없다가 조금 생겼는데 많이 생겼죠. 그런데 매출 채권 여기 보시면 10의 2니까 이었는데 8의 2니까 매출 채권 비중이 올라갔죠. 그 얘기는 거래 조건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자 7의 2예요. 7의 3이고 즉 거래 조건의 구성비가 올라가면서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A 회사하고의 뭔가 틀어져서 거래선이 단절이 되고 B 회사로 했는데 거래 조건은 어찌됐든 A 회사보다는 확연히 안 좋아진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조건이 안 좋아서 얘네들 잘렸나요? 이렇게 얘네들하고 거래가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래선이 더 좋은 데들이 생겨서 그래요. B회사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근데 왜 B회사의 거래 조건이 A회사보다 더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존 그 신규 거래 담당자하고 기존 거래 담당자 전화번호 좀 줘보실래요? 전화 통화를 해보게 까지도 물어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별 기업의 세부 이런 정보까지 접촉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기관 투자가라든가 아니면 기업 분석을 전담하고 있는 어떤 기관 같은 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정보들까지도 파악해서 사실 확인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의미들이 전혀 다른 의미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거래선 변경이나 거래 조건 악화 같은 경우 여기 숫자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규 거래처 매출액 증가 여부와 매출 채권 매출액 증가 여부를 통해서 무모한 매출이 아닌가. 즉 여기 거래 조건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확 늘렸을 때는
무모한 매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입 채무도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매입액 그다음에 매입 채무 해가지고 이 금액을 쫙 뿌려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거래선이 바뀌었는지 거래 조건이 개선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채권과는 반대죠. 숫자가 올라갈수록 거래 조건이 좋아진 겁니다. 매출 채권은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거래 조건이 악화가 된 건데, 매입 채무는 비율이 올라갈수록 거래 조건이 좋아졌다는 사실들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 채권, 매입액과 매입 채무를 분석하는 기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재고 자산이 아마 제일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재료나 미착품의 경우는 구매와 활동과 관련된 재고잖아요. 제공품, 반제품, 부분품은 생산과 관련된 활동이고, 판매와 관련된 활동은 제품, 상품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재고자산 내역을 합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 부문별로의 재고 금액이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개는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는 우연히 이런 경우를 발견을 했어요. 이 회사는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재고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비율을 내본 겁니다. 즉 원재료와 저장품의 합산액이 각 부문별로의 매출액 대비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튀는 숫자들이 보이시죠? 과대한 거, 과소한 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매 부분에서 어떤 활동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생산 과정 안에서의 부분도 바로 반제품만 여기 제공품, 반제품, 부분품에서 이 회사는 반제품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의 비율을 내보면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안정적으로 흘러왔던 반면, 정유업에 있어서는 여기 1.5라든가 아니면 여기 1.0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괴리가 좀 있죠. 석유화학이나 정유공정이기 때문에 일관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별 변화가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튀는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에 생산 과정에 어떤 그 이슈가 있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그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주석사항,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전자공시, 다트에 공시된 내역들, 아니면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를 이렇게 매칭을 딱 시켜보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어봅니다. 기업 담당자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가로서 그렇게 접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안 깔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전자공시의 공시사항이나 아니면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당시 시점에 기사들을 파악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제품은 판매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상치를 봤는데, 예를 들면 석유화학에서는 2010년도하고 2014년도에 그 스파이크가 있었던 부분, 감소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 분석이 외견상의 수치들은 별게 없는데, 막상은 그 해당 기업의 거래 조건이나 바게닝 파워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해당 기업 전반의 재무 융통성을 나타내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매출 채권의 내역을 통해서 거래선 변경을 파악할 수도 있고, 재고 자산의 내역을 통해서 구매 활동, 생산 활동, 판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정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공시를 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가 않고요. 개략적으로 이제 이런 원재료 미착품, 제공품, 반제품, 부분품, 제품, 상품 뭐 이런 정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구매, 생산, 판매로 나누어서 매출액 대비로 해서 연도별 시기열을 자료를 뽑아보시면 구매 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생산 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판매 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내용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운전자본 분석이라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그냥 뭐 자금 부담이 있니 없니라는 그냥 회계상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상 그거보다는 그 운전자본의 이면에 깔린 기업 활동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과정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좀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강의들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